네. 네. 그러면 오늘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3% 코스닥 랠리 갔어요. 예스. 예, 결과는 좋았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혹은 뭐 시작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아침 시작에 한 15에서 20% 정도 올랐어요. 네. 뭐 당연히 아침부터 좀 들어왔겠죠. 네. 그런데 밀리지 않았어요. 밀리지 않았어요. 밀리지 않으면서 계속 오르니까 좀 눈치 보다가 사려고 했던 만약에 쇼커버의 외국인들이 있었다면 급해졌겠죠. 네. 상한가하고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못하면 손실 또는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급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오후에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끝까지 강세를 좀 강세를 네, 받았습니다. 밀어 올렸습니다. 예, 어제 미국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합 정도에 끝났습니다. 강보합에 끝났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7일 연속 상승을 한 것이고요. S&P 500은 6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지난주에 굉장히 컸죠. 뭐 5% 이상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소폭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단기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현 욕구가 좀 생기겠죠.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떨어지면 꽤 클걸요. 10% 이상 수익이 났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 이제 사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달러스는 살짝 오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살짝 떨어지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우리 원화와 위안화는 떨어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원화가 1,200원대 왔어요. 어제 1,297원 우리 시장에서 그랬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1,299원 됐었고. 사실 그 우리 주가의 상승을 특히 코스피 상승은 예. 저 부분과 공매도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합해서 봐야 될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우리 시장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는 그렇죠. 예,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 오르는 부분을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고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한 2% 정도는 오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원래 시장의 매크로 시황 때문에 올랐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추가적인 나머지 부분은 공매도 아니 때문에 공매도 그렇다.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급하게 돈 들고 들어오면서 환율도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겠죠. 근데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달러너스가 떨어졌어요 이미 지난주에. 아, 그래? 예, 우리 시장이 그걸 우리만 반영하지 그런 건 못한 아니고. 거예요. 반영한 게 있거든요. 네. 반영 못한 게. 그래서 근데 그럼 뭐 얼마 만에 즐기는 거야. 즐겨. 예스. 내일 어떻게 될지라도 지금 즐겨. 어떻게 되다니요? 계속 가야죠. 아니 즐기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세 미국 시장 계속 말씀드리면 네. 지난주에 초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폭 상승 출발했어요. 그 여파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매물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장 후반에 반등하면서 보합권에 마감해서 역시 시장에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존재해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애플 1.4, 아마존 0.8, 엔비디아 1.6 이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애플이 지금 179달러까지 왔고요. 엔비디아는 400달러까지 가다 457달러까지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연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좀 숨고르기에 십자형이 나와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5.6% 2,502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7.34% 839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수급이 중요하겠죠. 어제는 개인이 9,360억, 코스피는 9,360억 순매도, 외국인들이 7,115억 순매수, 기관은 2,2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4,800억 순매도, 외국인들이 4,834억 순매수. 야, 코스피 기관이 7천억보다는 코스닥 4,800억이 상당히 상징적이고. 이제 잘 짚어주셨습니다. 예.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300조 상대적으로 네네. 이제 낮은 상태인데 4,800억 정도 샀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이 그렇죠. 산 겁니다. 사실. 네. 근데 그 반대로 개인들이 상당히 이번에 올라오는 데서 판 부분이 좀 보여지고 네. 있고요. 근데 외국인들의 거래를 보면은 일단 아침부터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 57분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네. 일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은 좀 주춤해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하면서 환율이 1,297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산 부분도 있어요. 어제 비차이 프로그램에서 5,200억 들어왔는데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전체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이 뭘까요? 에코프로 아니에요? 에코프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요? 하이닉스요? 예,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즉 공매도로 인한 쇼크오버도 상당히 있지만 어제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들어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이 이미 작용을 좀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쇼크오버가 더 들어오면서 나중에 이제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급을 보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외국인들의 7,100억과 외국인들의 코스닥의 4,800억은 순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매수. 이 얘기는 순매매라는 얘기는 매수 매도를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순매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수의 쇼크오버는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훨씬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매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매도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어제 잠시 말씀드렸죠. 네. 롱 포지션 가지고 있었던 데에서는 어저께 매도가 꽤 있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도 롱 포지션이 있었던 데에서는 매도가 나왔어요. 어제 2차전지에 외국인들이 다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롱숏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데서는 팔았고요. 숏 네. 포지션들이 많이 있었거나 또는 어허. 롱 포지션이 아예 없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강력하게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순매매가 플러스 7천억 플러스 4,800억 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어제 급히 들어왔다. 이게 그냥 주말에 일요일 날 시행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즉시 시행해버린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먼저 대비를 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소문들도 있었지만 먼저 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미국 시장이 급등한 부분도 반영을 못했고 그리고 요 이벤트도 반영을 못했고 그러니까 어제는 정말 새로운 어떤 수치가 어쨌든 많이 그 나왔다는 거죠. 정책의 장기적인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타이밍으로는 절묘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제. 네. 예?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딱 환율 그리고 아마 수출 전환. 그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상저하고를 쭉 얘기했는데 네. 그게 어쨌든 10월 수출이 상승 전환했거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딱 기반 하에서 저게 나와 버리니까 환율도 빠지고. 뭐랄까 이 또 비밀 유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 보완도 잘 좀 한 것 같아요, 그죠? 아,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말 어디 새나가기 시작하면 네. 전주부터 막 이상한 소리들을 만드는데 살짝 했었지. 그 문자 있잖아. 공매도 세게 밀 거니까. 예, 예. 무슨 의원이지 거기. 네네네. 휴대폰 오픈 됐었지. 뭐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네. 코스닥 1위, 2위가 뭐 상한가였으니까 2차전지 1, 2위가 전부 상한가였고요. 네. 그리고 뭐 코스피에 있는 LG에너솔루션도 급등을 했고 대형주도 다 급등을 했어요. 꼭 코스닥에 2차전지에 딱 찍힌 것만이 아니더라도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뭐 전부 다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이 급락을 했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이 커질수록 외국인들은 더 급하게 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수치만 딱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4,800억의 순매수라는 얘기는 확실히 쇼커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게 보여지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한 3일 반등을 했었고요. 그 반등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어제 뭐 이 정도의 반등을 함으로써 9월 할애분을 다 만회했는데 월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3개월 하락했잖아요, 연봉이요.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꽤 많이. 이번 11월에 양봉이에요. 11월. 3개월 하락분을 한 반 정도로 그냥- 두 달치를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완등을 해버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걸 깨니 안 깨니 굉장히 많았고 2,000포인트에 가니 안 가니 이런 얘기들 막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뭐 이런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시장은 이 하방에 대한 것에는 걱정을 조금 물러섰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봉을 좀 크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밑으로 수평선을 그은 것은 연초 지수입니다. 이 여전수를 깬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자, 그러면 어제는 이제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시장에서 또 굉장히 환호했고
급등 종목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뭐 오늘도 쇼커버링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아니, 어제 많이 다 지금 봐서는 좀 있을 거라고 있겠지. 보입니다. 저거가지고 쇼커버가 다 되진 않았겠지. 대주 매도가 전체가 다 대부분 추정치이지만 네. 150조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 기관들이 한 40조 정도 되고요. 우리 국내 롱숏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 롱숏의 대형주들은 급히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조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100조 이상 외국인이었거든요. 한 7, 80%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 정도 규모가 있는데 그게 뭐 다 쇼커버링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아마 할 거예요. 무조건 할 거예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 공매도를 외국이나 기관하고 우리 개인하고 똑같이 공평한 운동장 얘기하면서 공평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매도를 했을 때의 손실은 무한대거든요. 아시죠? 네. 이건 손실은 무한대예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구백화점 우선주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주 작은 금액으로 상한가를 20번인가 30번 쳐가지고 무한대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왜 드리냐면 여기서 대형주들은 모르겠지만 물론 코스닥 150이고 코스닥 200이지만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여기서 정말 계속 치고 올라가면 이 지금 이 숏친 이 외국인들의 손실이 계속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대로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 로스컷 하듯이 올라갈 때도 이들을 로스컷을 해야 되잖아요. 로스컷이 쇼커버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지금 개인들이 어떻게 이런 포털 보면은 우리 그렇게 만들자 막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쟤네 정도로 밀어버리자?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 그렇다고 우리 시장이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은 그런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빨리 쇼커버를 해야 되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쇼커버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올렸다가 윗꼬리를 달았으면 그러면서 약간 밀려서 끝났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좀 우리 이 힘이 좀 약해질지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그냥 상한가로 끝나버리는 종목들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수요수를 쳤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빠르게 이거 쇼커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얘기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왜냐하면 이제 있다. 그게 잡시큐리티 그러니까 자기 직업하고 관련이 있거든. 지난번에도 쇼커버 한참 됐을 때 몇몇 종목 그래서 잘렸느니 뭐 싱가포르, 홍콩에 몇몇 실업자 나왔니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게 왜냐하면 이제 환매 요청을 해요. 네. 불안한 투자자들이 나 내 돈 돌려줘 그러면 환매에 응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론 이제 모든 펀드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단기 수급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긴 해요. 이 한국 시장에 숏만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으로 한 200억, 300억씩 인센티브를 가져갔어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 팀이 있는데 네. 그런 팀은 굉장히 빠르게 이걸 했을 거라고요. 숏을 팍 치고 오늘 했다가 또 내일 쇼커버하고 이런 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이들은 아마 지금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마 쇼커버를 해야 되는 청산을 상황인 하는 거죠. 거다. 네. 그래서 어제 상당 부분 됐지만 그 여지는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공무원들 뭐 계속 질문을 주셔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매크로 시황은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급등은 하단을 지지하는 걸 확인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은 이미 연말 기대 심리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 약세론자 마이클 윌슨 있잖아요. 이거 베어마켓 랠리다. 1, 2주 지나면 또 빠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강세론자인 톰리나 제레미 시겔 이런 분들은 산타 랠리다. 이거 내년 1월까지 간다. 산타 벌써 왔어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 11월 말 되면 이제 시작하죠. 아. 12월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월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서로 또 여기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단을 좀 지지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연말 기대에는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네. 있겠고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급등했고 연속 7일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는 십자 형봉을 만들었거든요. 급등 후에 십자 형봉 만든다면은 그 얘기는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폭 조정관이 있을 수 있겠다. 미국은 요 정도 생각하시면 어떤가 생각하고요. 미국은 네, 미국은요. 우리 시장은 뭐 완전 이제 수급, 그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수급이기 때문에 시황도 좋은 상태에서 좋아진 상태에서 수급이 개선됐기 때문에 어제 같은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에서는 그런 것들이 연속해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시황이 좋았던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했고 또 급작스러운 이 조치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급한 매수세가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오늘 그 정도는 아니겠죠. 종목별로는 그런 종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는 그러지는 않겠죠. 전체는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은요. 네. 어제 종목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오르니까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매수 포지션들이 있었던 종목들은 매도가 나왔어요. 네. 제가 종목을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뭐든 간에 2차 전지의 종목에서도 매도가 나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 그 대형주가 얘기해도 될까요? 포스코 홀딩스는 어저께 외국인들이 쇼크바 많이 했을 것 같죠? 매도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걸 매도를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쇼커버하고 예, 근데 쇼커버 한 것,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매수 포지션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던 종목들 있잖아. 매수 포지션 없었던. 얘네들은 쇼커에 막 들어갔고 매수 포지션하고 롱숏으로 가지고 있었거나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쪽은 매도가 나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조치로 인해서 쇼커버로 인해서 무작정 막 들어오는 그런 거 그냥 매수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이 롱숏 포지션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매수가 훨씬 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네. 안 보이는 거고 점차적으로는 그런 매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제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이 또 들었냐면 내년 6월까지니까 뭐 진짜 우리가 내년 6월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종목들을 보면서 야, 어떤 기업을, 어떤 종목을 롱으로 좋게 보고 있었구나. 어떤 기업들은 숏으로 보고 있었구나. 명확하게 어제 구분이 됐어요. 어제 구분이 됐어요. 그것도 한 번쯤 적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기업의 향후 전망을, 미래 전망을 좋게 보는 쪽이 있었고, 나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었는데, 그게 어제 명확하게 그러니까 나타난 거예요. 보여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는 하루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주가 차별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얘기, 갭 상승하고 장대 양봉은요, 일단 지지 라인에 대한 확인을 시켜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려했던 쪽에서 상당 부분 지금 지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조치로 인해서 지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주주 요건 있잖아요. 그것도 완화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대주주 요건 완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 20억이나 20억으로 한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연말에 개인들의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가 나올까 걱정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또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좀 좋아졌다. 그렇지만 어제 급한 매수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전체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확연하게 달라진 거잖아요. 네. 미국 국제 수익률이. 근데 여전히 미국 국제 수익률 불안하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그냥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우려되고 그로 인한 수급 우려로 인해서 언제든지 국채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이 커멘트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들의 커멘트가 나왔는데요. 미국 내 자금으로는 미 국채 수요가 이걸 소화하기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체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외국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중국과 일본이지 않겠냐. 일본은 초완화 통화 정책이 끝내면 미 국채 매도하고 일본 국채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미 국채 매도 후에 위안화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조치를 취할 것 같고요. 일본은 뭐 미국이 얘기를 하면은 일본은 그대로 할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동안에 그래 왔으니 그랬을 것 같고, 이번에도 사실은 미국 국채 꽤 많이 사줬다고 하잖아요. 이 어려운 속에서도. 그래서 엔화가 151엔까지 간 게 네. 미국채 산이라고 그랬다고 지금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줄 것 같고, 요거는 요거잖아요. 중국이요. 중국이 미국채를 파는 부분들 때문에 이거 걱정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죠, 앞으로, 둘이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꼭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중국이 막 갖다 내놓으면 금리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랙록에서는 이제 이런 와중에 아까 그 마켓 이름이 뭐였죠? 미스터 마켓. 네네. 미스터 마켓 서머스. 말씀하시면서 말씀 레리 주셨는데요. 서머스. 예, 미스터 마켓 말씀하시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고금리 이거 오리 장기가 간다. 이 얘기를 계속 꺼내 들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여전히. 심지어 블랙록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정도의 수준이에요. 앞으로 10년물이 5년간 5.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까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예. 이렇게 얘기를 세 막 가지 하고 있어요. 합치면 예. 그렇게 된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전히 이 걱정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걱정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미중 정상회의. 정상회담. 이게 이제 굉장히 포인트가 될 거다. 이런 네. 부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살짝 약달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예. 미국채에 대한 해외 매수세가 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리테일 베이스에서 은행들이 또 네. 이 정도 환율이면 미국채 사시죠. 왜냐면 5%니까 네네네. 벌써 미국채 30년물 이런 거 세일즈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00불에 발행된 게 뭐 몇 불 60불 뭐 이렇게 하거든. 실제로 네네네.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안 살려고 하는 저항이 뭐냐면 환율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 1250원대 왔다. 예. 그러면 설까 좀 저거 한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안 살 거면 이제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을 또 자극할 가능성이 있지. 그렇죠. 개인 투자도 그렇죠. 저도 뭐 예전에 어디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환율이 1,360원에는 제가 못 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금방 우리나라 환율이 금방 1,200원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0% 이익 나도 한 15% 이익 나도 그냥 똔똔이 돼버려요. 그런 게 있었는데 환율이 내려가 버리면 지금 말씀 주신 매수가 것처럼 자극되죠. 이게 다 달라지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신의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AI가 이거 지금 우리 장 끝나고 발표하기 때문에 오늘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그 타이틀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빅테크 쇼케이스를 개최했습니다. 가격은 낮아지고 성능 개선된 최신 GPU4 터보를 공개했습니다. 요 내용이 오늘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요 내용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3번, 4번, 5번 뉴스는 전체적인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는 그런 뉴스인데, 머스크 있잖아요. 해운사 머스크. 네. 여기서 최소 1만 명 정도 감원한다라고 해요. 감원의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물동량 수요 둔화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온세미컨덕터에는 펩 가동 축소를 검토한다라는 뉴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전기차 업계하고 비슷하게 전망을 비슷하게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 감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전망은 단기적인 수요 둔화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쉘 있잖아요. 쉘에서 수소사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오일 업체들이 유화 업체들이 수소 사업 많이 하거든요. 쉘 기업이 수소 사업 철수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소 및 저탄소 에너지 사업 수익성 철수요? 앞으로 1,300명을 감안해서 이제 철수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이게 3번, 4번, 5번 뉴스가 전부 다 뭐냐면요. 이 경기 둔화를 대비하는 것의 이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 이제 시장만 계속 바라보고 네네네. 거기에 뭐 HM 바라보고 뭐 2차전지 바라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시장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면서도 또 이런 걱정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슬로우 다운을 쫓아가지 않을 거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은 경기에 선반영하거든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IMF 외환위기 때 있잖아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잖아요.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시장은 막 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안 보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주식시장은 뜨냐. 주식시장은 이상한 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차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걸 항상 감안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보급형 중저가의 전기차용 LFP 배터리 개발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LFP 배터리 중국산 가지고 지금 만드는 그 전기차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7번 뉴스도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쪽에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뉴스인데요. 이번에 좀 이제 광고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AI 반도체 ETF가 11월 중순에 출시가 돼요. 20일쯤에요. 근데 거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뺀다라는 거예요. 빼고 나머지 HBM 핵심 기술 공정기업 19개 종목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든지 이 비중이 많은 부분보다는 향후 반도체 성장이 기존 모바일이나 PC가 아닌 AI가 주도를 하는 것을 반영하는 ETF를 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뉴스는 아까 권 팀장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종군당에서 노바티스에서 1.7조 규모 기술 이전했는데 제가 팁만 드리면 이 계약금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계약금을 뭐 5%, 뭐 6%, 유승분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실패한 걸 보면서 이거를 의미 있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계약금의 10% 전후가 정도 받으면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확실히 뭔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61억이라서 꽤 의미가 있었고요. 단계별 마일스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미 있는 계약 규모와 계약 당사자가 됐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수 1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가 얼마냐면 15만 500원이에요. 네. 사상 최고가 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예. 지금 13만 3천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직전 고점은 이미 뚫었고요. 네. 사상 최고가 고점이 2021년 초 그때 뭐 삼성전자 네네. 뭐 네, 날라갈 때 그때인데 때, 그때 대비했을 때 얼마 차이 나냐면 17,0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예. 17,000원 정도. 정고점 이게 돌파한 거예요. 소리 없이 엄청 강했다는 얘기죠. 예,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또 해놨습니다. 유명관이요? 아니요. 그 두 분 이승훈 센터장님하고 아. 송명섭 위원 두 분의 토론을 저희가 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곧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